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미래에서 온 투자자 여러분, 보라에. 오늘도 멤버십 일주일 먼저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 전부 다 공개할게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어제 진짜 급하게 그 미국 주식 매수를 해서 우리 포트폴리오 일단 구성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 다 왔잖아요.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적정 주가를 구하면 연말에 보면 알 수 있다. 내년 대충 얼마 벌지 나온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리뷰했던 종목들 가운데 몇 개 뽑아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도 이제 한번 쉬우니까 그 적정 주가 알면 쉬우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어제 급하게 막 매수를 했어요. 왜냐면은 어제부터 우리가 누가 이익이 난 거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사실 내년 5월에 낼까 내후년 5월에 낼까 요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금과 죽으면 뒤로 미룰수록 좋다라고 하니까 어저께 체결을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은 3거래일 뒤에 주식이 실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저께 기준으로 사실은 우리는 2024년 첫 거래일에 미국 주식을 산 거죠. 그러면은 세금이 언제 나와? 2025년에 나오겠죠. 2024년도 주식 투자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매수를 한 이유는 2024년도 첫 매수를 하기 위해서 어저께 했다. 미국 주식 매수를. 근데 또 하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급등해버렸네요. 그러니까 미쳐버리겠어요. 이게 산타렐리가 사실 이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올라가는 건 좋지만 왜냐면 적정 주가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맞아. 이게 안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말하지만 적정 주가가 25라고 이제 오늘 얘기하겠지만 적정 주가가 예를 들어 PER 25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25배보다 밑에서 사는 걸 선호한단 말이죠. 25배 최소 25배에 사는 거지만 그래도 25배 밑에 사는 건 중요하고 사실 적정 주가라는 개념은 매도할 때 더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에 팔아야지 알 수 있어야지 기대 수익 같은 걸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저께 미국 주식이 갑자기 뭐 럭스어반 호텔 같은 경우는 뭐 10% 급등해버리고 뭐 APLD도 한 7% 급등해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안타까운 거지. 적정 주가 밑에서 사야 되는데 럭스어반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 우리가 한 뭐 25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아직 첫 해라서요. 25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27 뭐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좀 안타깝지 막. 우리 사고 올라가야 되는데 실적 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투자자에게 최악은 주가가 내가 안 샀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 요게 대체하게 떨어지는 거는 사고 떨어지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이익만 괜찮으면 버틸 수가 있는데 사지 않았는데 올라가 버린다? 스트레스 받죠. 근데 우리는 일단은 다행히 대부분 막 집어쳐 넣었어요. 자, 그래서 대충 VT가 한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럭스 어반이 한 20? 20 정도? 그 다음에 APLD가 한 20 정도? 그냥 여기다가 우리 7% APLD 보유했었죠. 근데 그냥 다 넣어버렸는데 또 올라버렸어요. 이러면은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한 10. 어. 그 다음에 인터앤코가 한 10. 근데 둘이 같은 브라질 계열이라서 둘이 10 해가지고서는 넣었어요. 그래서 대충 거의 이렇게 일단은 급하니까 채워 넣었거든요. 그 다음에 큰 건 했으니까 이제 자잘자잘하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산타렐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막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 1, 2월 중에 다시 떨어져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떨어지면 어떻게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니까 이게 막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너무 급등해가지고 웬만하면 떨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도 또 안 살 수가 없게 만들어. 왜냐면 떨어지면 우린 버틸 수는 있어. 떨어지면 버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내년에 고성장이 다 예상돼 있는 애들로 우리가 했으니까. 근데 올라가 버리면은 이거는 뭐 그러니까. 만약에 떨어질 거 기대하다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닥쳤던 개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럭스 같은 경우 퍼 25 정도 거래됐었는데 근데 지금 한 27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내년 성장률 한 3배 잡혀 있기는 그러니까 3배 정도 잡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상대로 되냐는 거죠. 그치. 그 럭스, APLD 두 개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업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의 장점은 반대로 꾸준하게 이제 우리가 해오는 걸 작년 내내 봤죠. 성장해오는 거를. 대신에 작년 동안 성장을 했으니까 성장률은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인생과 비교했을 때 빨리 성장하면은 이제 청소년기가 있고 늦게 성장한 장년층이 있는 거. 왜냐하면 사용자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럭스 어반 호텔이나 APLD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익을 나기 시작하는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빠르겠죠. 대신에 누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좀 적을 수밖에 없는 이런 두 개의 장단점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조금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두 종목을 한 종목당 각각 20%씩 이때 채워넣었죠. 주가 올라가 버렸네요. 음. 뭐 오르면 좋은데 사실 미국 주식은 오를 때 급등하고 떨어질 때는 급락하고 막 그래요. 오를 때 한 달만 안 갖고 있으면 수익 아예 못 먹는 경우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미국 애들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빨리 채워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더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놓든가 일단 우리가 일단은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좀 아 좋은 얘기가 한 게 진짜로 일단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당장 1월 9일날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APLD가 실적이 예상보다 뭐 덜 나왔다? 아니면 더 잘 나왔다? 이런 걸 꾸준히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거예요. 난 이거 샀으니까 뭐 예를 들어 APLD 실적이 만약에 뭐 못했어. 오히려 적자 전환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나가는 거지. APLD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왜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지 뭐 무슨 공장 무슨 투자 비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주식 보상 비용으로 이렇게 뒤틀린 건지 이런 건 자세히 봐야겠지만 대응을 해나가는 거지. 진척자가 나는데 막 꾹 잡고 붙이면서 얘는 틀림없이 잘 될 거야 하고 기도하고 뭐 기우제 지내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고 실적이나 이런 걸 추적하면서 그다음에 시장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한지도 추적하면서 계속 이제 그런 조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가장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VT 30%가 넘은 거는 그걸 빠르게 대응해서 얘가 틀렸을 경우 갈아탈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적정 주가를 구해보는 날, 내년 적정 주가죠. 이제 우리가 얼마 맞아. 수익이 날지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그치. 일단 우리 보유 종목부터 좀 얘기를 해야겠죠. 그치? APLD는 사실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고성장이 예상돼 있다. 뭐 이렇게 일단 답을 드릴 수 있겠네요. 왜냐면 얘가 말했다시피 순이익이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 이제 뜨고 사실 그것도 아니지. 요번에 1월 9일날 나오는 순이익이 사실 제대로 순이익이 나오는 처음이기 때문에 모르죠. 아직 순이익이 없으니까 퍼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퍼로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은. 왜냐면은 다른 그 비트코인 PSR 주식이랑 비교했을 때 PSR이 이제 완전 벌어져 버렸거든요. 얘네는 PSR 5배 있는데 APLD는 PSR 5배에 못 가고 있으니까 얘는 시장에서 퍼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기다리는 거죠. 이익 얼마나 나냐 이렇게. 그래서 APLD 같은 경우는 1월 9일날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2배에서 6배까지 이게 스펙트럼 크죠. 근데 이게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적이 최고로 뜨면. 그러니까 얘는 물음표지만 아주 뭐랄까 금박지 있는 상자를 여는 느낌이랄까 좀 이런 느낌. 뭔지 모르지만 뭔가 상대가 막 되게 크고 화려해. 막 이런 느낌이죠. 그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 12월 6일날 실제로 공장은 가동했다는 거. 그러니까 공장은 가동을 시작했다. 200메가와트짜리.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그 데이터 센터 가동을 했으니까 적어도 뭐 사기는 아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LUXH, 럭스 어반 호텔이죠. 얘도 CEO가 이미 11월 달에 내년 2배 성장하겠다고 잡혀 있어요. 매출 2배 성장하고 에비타 2배 성장하겠다 잡혀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2배 이상 기대한다. 자, 그 다음에 쉽죠? 그 다음에 누도 이제 이익이 급증 구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얘도 예상치로 2배 잡혀 있거든요. 야후 컨센서스 기준으로 2배 잡혀 있어요. 그럼 2배 퍼 35 2배 기대한다. 누는 그리고 올해 퍼 35가 나왔으니까 내년 EPS가 2배 성장이고 누가 지금 이 정도 8.3달러 이 정도 근처가 퍼 35거든요. 그럼 누는 여기서 16달러 정도? 100% 정도 수익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면은 이게 그 컨센 경로가 누는 깔끔해요. 깔끔하게 이렇게 가는 추세라서 누는 하고 인터도 뭐 깔끔하지 이렇게 경로가. 인터 같은 경우도 실제 경로가 깔끔하다는 거예요. 뭐 고성장 하고 있고 그다음에 누랑 좀 비슷한 핀테크 업체예요. 뭐 살짝 다르긴 하지만 누는 카드 기반이니까요. 조금 핀테크 업체여서 인터 같은 경우도 뭐 한 퍼 35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걔도 어제 7% 올랐어요. 이게 미쳐버리겠어요 지금. 그치. 그래서 야후 컨센서스 기준에 퍼 35 정도 해가지고 우선은 얘도 한 두 배 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은 우리가 맨날 적정가 이하 사면 좋다 그러는데 적정가라서 사라 이 말밖에 못하겠어요. 왜? 맞아. 너무 빨라요 미국은. 이게 7% 오르기 전에 계산했을 때가 2배 반 정도였는데 7% 올랐으니까 좀 더 줄었겠네. 이제 한 2배 들려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 35거든요 얘도 하여튼.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 제일 기대해줄 VT 같은 경우는 퍼 25배 예상합니다. 그래서 한국 거는 네이버 컨센을 참고했어요. 근데 이제 이 컨센 같은 경우도
지금 네이버 컨센 기준이 이건데 이제 그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이 이제 최신 보고서로 컨센서스를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컨센서스를 보면서 지금 적정 퍼는 이게 적용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VT가 지금 퍼가 25배라고 우리가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네이버 컨센 기준으로 내년에 1184원 EPS를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대 주가가 이제 29,600원인데 만약에 4분기 실적을 깠는데 더 잘 돼서 컨센이 막 올랐어.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25만 기억해 두셨다가 그 오른 컨센에 이 퍼 25를 적용하면은 그 내년 기대 주가가 바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컨센서스 내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증시에서는 이거죠. 내년이는 모른다. 그러니까 연진이가 말했던 대로 2월 달이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자 보세요. 1분기 실적 1, 2, 3월. 근데 2월 달에 실적을 발표하죠. 그러면 한 분기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지난 거예요. 그럼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그 기업의 대면에서 할 때 올해 어떻겠냐라고 이제 잘 되고 있냐, 경로대로 가, 막 이렇게 알아볼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제 거기를 바탕으로 초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뢰할 만하냐 안 하냐. 맞아. 저기 네이버 컨센서스 적혀있다고 저기 맞아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근데 VT가 우리가 신뢰가 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하는 게 이제 일본 성공했고 한국을 확장할 거예요 내년에. 뭐 그리고 중국을 확장할 수도 있고. 근데 한국에도 먹혔단 말이죠. 그치. 그럼 이제 확장 구간이니까 우리가 내년에도 가능하지 않겠냐. 저게 신뢰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공장 증설도 VT 지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공장 증설 되고 나니까 좀 판매 물량도 뭐 네이버 라이브 쇼핑도 진행하고 물량도 좀 이제 더 원활히 공급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신뢰할 만한 컨센이다라는 거죠. 컨센서스 자체가 원래 합의란 뜻이니까 이 합의치가 진짜 합의가 된 게 맞아라는 걸 항상 검토해 두시고 적정 주가는 여기서 얘기해 드린 거 그냥 갖다가 쓰시면은 된다. 초기에 증권사들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만 알려고 뭐 안 좋은데도 좋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 있었는데 나 첨본가가 되게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증권사 가이던스가 되게 높았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그거 실적 까면은 이거 어차피 다 뽀록 나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도 있다. 근데 그래서 신뢰성이 중요한 거죠. 가이던스의 신뢰성이 높냐 안 높냐. 근데 우리가 보기에 국내 주식 중에 VT가 높아서 제일 선호라는 거예요. 정황상. 자, 그 다음에 국내 주식 이제 우리 몇 개 더 리뷰했던 거, 오늘은 국내 편이고, 근데 우리가 미국 편은 그거밖에 없잖아. 미국은 이미 다 얘기를 좀. 아니, PSR 주식 3개 남았었는데, 뭐 그거나 다음에 얘기해보고, 일단은 오늘 국내, 왜냐면 바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치. 내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올해가 거의 이제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치. 자, 오늘이 끝인가?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 오늘 마지막 거래일. 그러니까 내년에 알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토비스부터 해볼까요? 토비스 해볼까요? 토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퍼 13배 정도 이제 적정 주가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31,800원 정도가 기대 주가가 되지 않을까 해요. 토비스는 그 퍼 13배인 게 그 카지노 부분 경기 순환 부분이 좀 섞였어요. 반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막 25배까지 이렇게 평가는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장 부분도 사실상 이제 ODM 같이 납품하는 부분이라서 VT는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퍼가 이런 애들이 더 높거든요. 왜냐면은 구매력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토비스가 우리가 컨센서스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증거들이 수주 물량이 있다. 그렇지. 그 몇 종 있대요, 수주 물량. 그리고 공장 증설됐다. 공장이 증설됐다. 그 왕공 기사 뜨자마자 그 기간 매수세 나온 거 봤죠? 그러니까 이 내년에 확장할 수 있다라는 근거들이 이건데 우리도 토비스도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 영업이익률이 궁금하긴 해서 왜냐면은 이제 화장품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거든요. 맞아. 근데 얘는 공장이고 그러니까 공장 초기 가동률만 살짝 삐끗해도 뭔가 그 분기 영업이익에 그게 대수가 있어가지고. 맞아. 그리고 공장을 완공을 크게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뭔가 에러가 났어. 잘 못하겠어. 이렇게 큰 공장 처음 해봐서. 그러면은 한 분기 삐끗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이제 손실이 뭔가 그 영업 외 손실이나 그러니까 영업외라는 게 공장에 처음 돌리다가 나온 그런 미스테이크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확실하게 VT는 우리가 또 대중 좋아하거든요, 납품보다.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맞아. 근데 이제 VT 같은 경우, 아니 그 토비스 같은 경우는 그 납품이고 수주도 물론 수주 받았으니까 하겠죠, 계약이니까. 그치. 근데 영업이익률 같은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VT 최선호라고 말을 한 거고, 왜냐면 같은 기대값인데 얘도 100%잖아. 그치. 토비스도 100% 정도. 같은 기대값인데 그래도 VT는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좀 선호한다는 거죠, 더. 토비스가 나쁘단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공장 뭐 이렇게 안 보이는 데보다 우리는 개치죠, 개치. 취향이다. 취향. 근데 오히려 뭐 토비스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현대차 이런 데서 일하는데 토비스 물량 잘 들어오고 얘는 좋다라고 알면 그분은 또 이제 개치가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개치가 좀 우리가 쓰는 소비재 쪽에 좀 있다. VT랑 토비스 같은 경우도 기대 수익 같다. 100% 정도 된다. 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이제 실리콘2. 실리콘2는 이제 우리 화장품 인터넷으로 해외 수출? 역외 수출하는 역직구? 뭐 직구였죠. 역직구라고 해야 되나?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채널에도 많이 설명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얘도 퍼 15배 정도. 그래서 24년도 기대 주가는 13,170원 정도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가이던스가 이제 연초하면서 막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적이 여기보다 잘 나면 더 올라가고 못 나면 내려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빨리빨리 갈게요, 이제. 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코스맥스. ODM 업체 코스맥스는 퍼 18배로 일단은 정했어요. 왜 일단은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코스맥스가 조금 이제 원래 ODM이 한창 2015년도에 잘 됐다가 지금 화장품이 좀 이제 침체를 겪으면서 지금 아직도 LG생명 같은 애들은 안 되죠.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이렇게 밑에 됐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생이죠, 회생. 조금 회생하는 느낌이 있어요. VT는 탄생해서 치고 가는 성장주고 코스맥스는 조금 회생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18배라는 게 이게 옛날에 한창 전성기 때는 퍼가 25까지도 갔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25를 바로 줘버려야 되나 15도 아니고 15 하기엔 또 너무 낮고 해서 고민했는데 일단은 18배로 보고 내년에 주가 추이를 보면서 얘네가 혹시나 이 회생에 이걸 인정해주면은 그 전성기 때 퍼는 25까지 갔었어요. 근데 우리는 18배 해가지고서는 손해볼 건 없잖아요. 25배 해가지고서는 이게 혹시나 18배면은 손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18배로 좀 보수적으로 가고 얘는 회생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맥스는 일단 18배 주고 24년 기대 주가 했을 때 18만 5천 원 정도. 한 3, 40 잡혀있나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한 3, 40 잡혀있을 거예요. 지금 주가가 지금 볼게요. 그래서 한 3, 40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1분기 실적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1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1분기 실적 까면 대충 사람들이 이 정도구나 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많은 주식들이 우리나라는 5월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1분기 주식 1분기 실적 공개하고. 맞아. 근데 미국은 5월에 팔아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빨라요. 미국은 빨라. 미국은 빨라요. 그치. 코스맥스 오늘 12만 7천 원이니까 40%, 35%, 40%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만약에 25까지 가면 100%도 노려볼 수 있다. 근데 PR 25. 근데 그거는 보수적이고 공격적인 거고 보수적이면은 한 40%가 안전하다. 전성기 때 25까지 갔었다. 이런 겁니다. 코스맥스는 이익률 더 올라갈 확률이 커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 모른다는 거죠. 까봐야 될 것 같아요, 쟤는. 이런 게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까봐야지 한다. 까봐야 한다. VT는 그냥 잘 되는 게 보여. 근데 얘는 이익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부터가 좀 이상하죠? 40%냐 100%냐 할게 한데 확실히 100%짜리가 낫지 않냐라는 거죠. 다음 글로벌 텍스프리. 글로벌 텍스프리 종목이에요. 사호 면세점. 심지어 얼마 전에 사호 면세점 정부가 정책 확대까지 하고 정책 수혜 받았죠. 관광객까지 오면은 글로벌 텍스프리 내년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가 25배다. 근데 주가 올라서 내가 계산해보니까 27배 정도 돼요, 지금. 적정 주가 25배로 제시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적정 주가 25배로 제시드리고 24년도 기대 주가는 1,250원 정도 예상을 드립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지금 한 5,000원 정도니까 일단 100% 정도 될 수 있겠네. 근데 이거 나는 저 컨센서스를 신뢰하지 않아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지 여기서. 왜냐면 얘가 3분기 컨센서스가 틀렸거든요. 틀렸어요 이거. 그치. 순이익이 적자 떠버렸단 말이죠. 왜냐면은 면세점 애들이 계산하기에 면세점으로 그러니까 증거사 예상을 예측 경로를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확 틀어진 게 리스크가 있다. 특히 이 리스크가 자회사 적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를 내버린 거예요 이거. 그 적자 폭이 확대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면세점은 잘 돼요. 근데 이 딸린 식구들이 이제 돈 먹는 하마들이 있는 거죠. 맞아. 그래서 실제로 3분기 컨센이 그 면세점 부분은 잘 됐는데 그 자회사 부분이 적자가 나면서 이게 컨센이 틀어졌는데 글로벌 텍스프리가 연에 아직 23년도 기준으로 한 100억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자회사에서 한 분기에 10, 20억만 적자가 나도 사업하다 보면 10, 20억 적자 날 수 있는데 이 정도만 나도 이제 순이익이 틀려버리는 거라서 글로벌 텍스프리는 컨센서스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낮다. 왜냐하면 자회사가 업황이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는 물음표이기 때문에 그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컨센을 친다면은 100%지만 3분기 이미 실적이 한번 미달한 적이 있고 4분기도 물음표다. 그래서 다회사 매각 계획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매각하고 나서 말하는 거고 매각 계획이 있는 건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는 일단 그 3분기 실적이 조금 자회사 때문에 오류가 났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 면세점은 상황이 좋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막 검색을 막 자기가 관심종 종목 검색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컨센서가 100% 잡고 있어 막 이러면 안 돼요.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럼 그동안 기존의 컨센을 달성을 해왔냐, 경로가 멀쩡하냐, 뭐 이런 거 다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 그리고 새로운 요인이 있냐, 뭐 해외 확장 가능성, 비올 같은 경우 이제 바로 말하면서 예를 들면 되겠네요. 그치. 비올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퍼 25배, 적정주가 퍼 25배로 확고한 25배 몇 년간 제시를 드리고, 그럼 2024년도 기대 주가는 13,200원 정도인데, 비올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내년 실적도 신뢰성이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브라질 허가가 떨어졌어요. 브라질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내년에도 너 그러면 40% 정도 성장 가능하겠네. 이게 원래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게 막 40 성장했는데 또 40 하겠대 이런 거 우리 잘 안 믿거든요. 맞아. 왜냐면 이미 기계를 병원이 10개 있으면 병원 10개 중에 4개 팔았는데 이거를 비올만 파는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파는데 똑같이 또 팔 수 있다는 건 조금 물음표거든요. 근데 비올은 시장을 확장해버린 거지. 병원이 10개였다가 브라질 병원까지 해서 20개로 돼버렸으니까 그럼 너 40 할 수도 있겠네 라고 우리가 신빙성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게 성장하는데도 또 40 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맞아. 왜냐면 금액이 커지니까 그동안은 팔던 거 10대 팔는데 다 15대 팔면 50% 성장인데 그러면 15배에서 또 50% 성장하면 더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맞아. 근데 이 가능성이 있는 게 첫 번째가 브라질이 영진이 말대로 하고 신제품이 있다. 그 다음에 중국 인허가 중이다. 물론 인허가를 받아야겠죠 이거. 그치, 안 받으면 없는 거예요. 예상치로는 상반기 중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상반기 1분기 중에. 그러니까 소식이 들려와야겠죠. 근데 일단 브라질까지는 확실히 받았고, 만약에 1월 중에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면 일단 40%를 향해서 튈 거예요 그 주가가. 그렇지.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피부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이미 퍼 25라는 걸 좀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그 슈링크였던 클래시스부터 해가지고 오래됐지. 다 25에 있거든요. 그리고 비올 같은 경우도 이제 성장을 한 지가 꾸준히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적정 주가가 25라는 게 좀 확고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컨센서스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증권사들이 이거는 뭐 누워서 떡 먹기 아니냐는 식으로 가버리니까 이런 애들은 주가가 좀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의심할 게 해소가 된다면 실적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아이패밀리 SC? 디어유도 먼저 해볼까요? 디어유도 끝까지 고민했었지. 35냐 25냐 27배에 머물러가지고 얘가 있으니까 35, 25 중간 사이에서도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25배라고 좀 생각을 디어유 합니다. PI 25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 주가 PR 25배로 하고 24년도 기대 주가는 44,700원 정도 예상을 드려요. 좀 그게 낮죠. 그 기대 수익이 좀 낮죠. 디오유가 지금 한 40% 되나 그것도? 그치 얼마 안 될 것 같아. 44,000, 3만이 한 30% 정도. 자 근데 일단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증권사 컨센서 내년치를 막 믿으면 안 돼요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치. 자 근데 30% 일단 확정적으로 30% 정도 성장할 것 같아. 근데 이거 일본 진출권도 있거든요. 지금 이미 진출해가지고 우선 로얄티랑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 지분까지 갖고 있으니까 아마 그 순이익도 들어올 거예요. 지배주주 순이익도. 그래서 디어유는 그러니까 항상 뒤에 기대 주가보다는 앞쪽에 그 적정 펄을 기억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기대 주가에 44,000원에 이것보다는 디어유는 퍼 25배, 디어유는 퍼 25배 요거를 기억하시고 이 바뀐 컨센서스에 대해서 이 25배를 적용하는 게 더 좋아요. 이 금액보다는 금액은 좀 알려드리기 쉽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항상 디어유는 적정 주가가 퍼 25였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기대치가 30%지만 일본 진출해서 1분기 실적을 깎거나 아니면 아까 한 것처럼 4분기 실적을 2월달에 발표할 때 일본 잘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는 애들 컨센서스가 막 올렸어.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앞에 그 적정 주가를 더 유심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왜 디오유가 어렵다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VT를 왜 선호하는지 알죠? 막 치고 가는 게 되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일본 진출하고 그러면은 뭐 30%더 될 것 같은데 한 4, 50, 60? 그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거랑 그냥 쭉쭉 나가. 그치. 순위 막 그냥 공기마다 막 치고 막 떠봐 이렇게. 근데 높아. 내년에 막 100% 그냥 예상했어. 쉬운 거 하자는 거죠. 쉬운 거. 그러면 우리가 뭘 선호하겠어요, 여러분? 뭘 선호하겠어요,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코스맥스 막 그래 얘가 한 4, 50대 근데 퍼가 낮아. 근데 고점까지가 뭐 과열까지 가면 25면 100% 될까? 막 이거랑 어렵죠? 그치.
근데 VT 그냥 눈에 딱 보이잖아. 막 치고 가네. 한국 확장하겠네. 1분기 실적 뭐 작년 1분기가 그냥 2분기부터 터졌거든요. 1분기 실적 터지기 전 시적이니까 뭐 1분기부터 서프라이 뜨겠네. 그러니까 선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치. 근데 약간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4분기 실적이 다 이거 지금 우리가 예상 주가인 거예요. 4분기 실적 안 떴어야지. 맞아. 내년 2월 달에 떠요, 2월 달에. 그리고 4분기가 사실 주가가 좀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이제 성과급이나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다 몰아와요, 그 4분기다, 애들이.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좀 잘 떠야 되는데 그런 변수가 적죠, VT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i패밀리 SC를 했는데 얘는 퍼 15배 적정 주가로 줄게요. 그럼 2024년도 기대 주가가 41,800원 정도 됩니다. 로맨이라고 일본에서 색조? 이제 색조 화장, 젊은 친구들이 잘 쓰는 색조 화장이고, 그 다음에 일본 로손 편의점에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얘는 뭐 왜 그 로맨이 유튜버 누구 미용 맞아, 누구 뷰티 유튜버랑 같이 합작한 거래요. 그래서 무슨 그 이름 딴 건데? 그 걔가 그러니까, 무슨 맞아. 이름 앞 글자가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치. 그래서 유튜버의 화장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적정 주가 퍼 25배 정도로 해가지고 퍼 15배, 15배. 15배요. 15배 해가지고 i패밀리 SC까지 이제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요. 일단은 이제 계속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왜냐면 2월 달에 또 4분기 뛰면서 가이던스 나오고 바뀐 거 증거사 맞아. 추적하면서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불편한 게 이게 2월 달에 뜨면서 가이던스 증거사를 띄워야지 우리가 올해 대충 예상 실적을 받아볼 수 있는데 미국은 1, 2월 달에 그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올해 대충 우리 얼마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직접 소통을 하는 거지, 그 투자자들이랑.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소통 창구가 증권사를 통해서 걔네들의 그 만나고 온 컨센서스를 보고서로 받아볼 수밖에 없으니까 한 달이 걸치게 되는 게 조금 한 발 느리죠. 뭐 이런 게 그냥 우리나라 법으로 강제로 좀 기업도 가이던스 내라 이런 게 있으면 편한데 그게 안 되니까요. 뭐 로마였으면 로마법 따르지 한국에서는 한국법 따라야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요. 올해 마지막 영상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네. 올해 마지막 영상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업로드 시점은 내년에 첫 영상이 될 수도 있지. 찍는 건 올해 마지막, 업로드는 내년에 첫 이제 업로드 영상이고, 지금 잘 해놓으면은 1년 주식 투자 첫 단추 잘 깨는 거니까, 아까 마지막부터 말하는 게 적정 주가가 기억해놓는 게 중요하고, 뒤에 컨센서스는 계속 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쯤 해볼까요? 여기까지 해볼까요? 2023년도 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2024년도도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종무식 겸 신무식 영상이다. 사실 우리는 신문식 했어요. 우리 벌써 일하고 있거든요. 그치. 왜냐면은 미국은 시작됐다고 했죠. 또 우리는 올해 12월 말부터, 아니 11월부터가 사실 24년도였어요. 그치. 11월, 왜냐면 3분기 실적 뜨면서 내년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한 올해 5월에서 8월달 그때 끝나지. 그 팔았잖아 그때. 맞아, 에코프로맨 날렸던 시점. 그때 그때쯤이면 이제 끝나요. 올 끝나. 수익하고 이제 끝나는 거라서 지금 시작됐습니다 이미. 주가가 선행을 하듯이 미래 선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한 해를 선행하면서 살아서 여러분도 이제 우리랑 같이 선행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실제로 선행도 해야 돼.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행하면서 살 때 선행하자. 그치. 이런 느낌이죠. 언어 유희였습니다. 여기까지 해볼까요? 세상을 바꾼 여러분, 올해도 고마워요. 이래서 만나요. 내년에도 봐요.